선생님, 그러면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부터 치료를 받는 게 사실 가장 적절하고 좋을 것인가? 빠를수록 좋은가? 뭐 늦을수록 좋은가? 요런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뭐 증상도 없으시고 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모든 폐경 여성이 다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예? 만대로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예. 굳이 미루지 마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저희 대한폐경학회 공고안에서도 네. 치료를 하실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50대, 그러니까 젊은 폐경 연령이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폐경 여성 기준으로는 50대는 젊은 여성이니까요. 예.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젊은 50대 폐경 여성이라면 네. 치료를 빨리 할수록 득이 실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4세 이전에 폐경된 이른 폐경이나 조기 폐경이면 당연히 그 예. 시점에서 바로 치료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50대 폐경이 왔고 50대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꽤 오랜 장기간 지속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뭐 5년 해라, 10년 해라 이렇게 기간을 제한을 두기도 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아직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그 제한은 이미 없어졌고요. 예.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 국외든 국내든 그 의사들이 주로 참고하는 그런 예.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 환자분들이 이미 치료 시점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폐경 연령대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 시작 당시에 예. 치료로 인한 그 효용성과 네. 위험성,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 계속 주기적으로 의사의 추적 관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뭐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생 먹어도 뭐 큰 문제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지금 80 되도록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이거 먹으니까 힘도 나고 피부도 탄력 있고 좋아 이러시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끝나는 시점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드시면서 선생님, 오래 드시면 드실수록 이렇게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초기에 갱년기 증상을 조절해주고 뭐 불안증이나 아마 우울증세 같은 이게 뭐 정서적인 문제나 악습성 문제인 비뇨생식기, 피부 위축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이죠. 그 네. 나이가 드신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위해 요소 중에 하나가 골절인데요. 그렇죠. 이 골절을 예방해주는, 골절을 줄여주는 효과가 정확하게는 척추골절, 비척추골절, 대퇴골절 네. 모든 종류의 골절을 다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골절 예방 효과가 분명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초기에 특히 자궁이 없는 자궁 절제를 받으신 분들에게서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는 예. 심혈관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네.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허기질 때 캔디를 먹으면 허기가 좀 면한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지 않고 캔디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예.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목적으로만 호르몬 치료를 처방하는 것은 예. 아직까지는 권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걸로 해결이 다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다면 계속 드셔야 되는 거고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도 계속 드시면서 요 호르몬제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마치 약장사가 된 것처럼 호르몬 대체법이 이렇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주변에 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 합병증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 생긴다더라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되어 있고 비과학적인 얘기들도 첨부가 돼 있다는 그 말씀부터 드리면서요. 예. 일단 유방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여성 호르몬 치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합한 치료는 유방암 발병이 좀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초경이 11살 이전에 되었을 때 유방암이 걸릴 확률 예. 또는 뭐 첫 아기를 낳은 게 35세가 넘어서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의 유방암 걸릴 확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너무 위험을
과장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런 위험성은 가족력이라든가 투약하는 약제의 종류, 투약 기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유방암의 위험성은 본인의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네. 이 약 먹으면 모두 다 유방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셔서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좋다 유방암은 그럼 알겠어 살찐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그 약제에 따라서 체중 증가랑 관련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모든 약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일부 체중 증가랑 관련돼 있는 약제들도 대부분은 네. 일시적인 예. 약 투약 초기에 일시적으로 체중 증가가 조금 됐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일반적으로는 체중 증가랑 크게 관련은 없다. 오히려 어떤 호르몬 약제들은 이뇨 효과를 통해서 초기에 체중을 약간 네. 감량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예. 체중 증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제 중에서 체중 증가, 수분을 좀 축적해서 체중을 약간 증가시켜주는 약제가 있지만 또 그 약제가 체중 증가 효과 중에 근육을 또 올려주는, 물론 네. 일부 약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예. 근육을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신체 조성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체중이 늘었으니까 나빠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예. 근육이 늘었다면 그거는 향후 건강에 그건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니까요. 또 다른 좋은 점들이 또 있다. 약간 잔잔하게 또 이런 것들.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네. 유방암이 증가된다. 아까는 25% 증가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은 대장암, 예. 대장 직장암의 발병을 낮춥니다. 한 40%까지 낮추거든요. 오, 근데 40%나요? 예, 아시다시피 유방암보다는 대장 직장암이 더 무섭죠. 무서운 무섭죠. 질환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예. 더하기 빼기를 하면 전체적인 암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예.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장암을 40%나 막을 수 있다면 선생님 제가 먹으면 안 됩니까? 남성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을 권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대장암을 막을 수 있고요. 또요. 그리고 아까 골다공증이나 심장질환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심장질환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초기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얘기는 아까 폐경 호르몬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좋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관상동맥 질환, 심장질환일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폐경 전에 여성에서 나오는 우리 몸 신체에 있는 에스트로겐과 폐경 초기에 우리가 치료받는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 동맥경화라는 게 콜레스테롤의 축적이 중요한 그 발병 원인이니까요. 예.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그러니까 예. 죽상종 또는 죽종의 진행을 늦춤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예. 일단 동맥경화, 그러니까 죽상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이 단계가 죽상종, 죽종이 이미 형성된 단계에서는 이미 수류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수류탄 만드는 재료를 줄여봐야 수류탄이 작아지지는 않고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수류탄의 그 뇌관을 뽑아버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 죽종이 제일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 죽종이 터져서 네. 혈종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심근경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심근경색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죽종의 파열을 시키는 효소인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아제라는 효소를 항진시킴으로 인해서 네. 죽종의 파열을 좀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이밍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폐경 초기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 이미 그 동맥경화가 충분히 진행된 네. 늦은 연령에 폐경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예.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득은 없고 예. 그 부작용,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예후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겠다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득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은 주변에 갱년기가 오신 여성분들은 다 치료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고 싶어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받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폐경 호르몬 치료라는 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치료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되는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제일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 되겠죠.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병을 앓으셨거나 현재 갖고 계신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궁 내막암이 설령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 단계인 비정형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진단받지 않은 생식기 출혈, 자궁 출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여성 호르몬 치료가 대부분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이니까 간에서 대사가 되니까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화 또는 뭐 포르피린증 또는 담도 질환인 뭐 담석증 아니면 담낭 질환 이런 그 간 담독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를 피하라고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 그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또는 정맥 혈전증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이미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